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주가 있으면 지수는 10개월 만에 전환 가장 중에서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여러 분기부양책을 연기했지만 이것과 무려 2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조금 어떠셨나요, 현자 여러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회식을 하고 와서 조금 늦었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정신이 조금 알딸딸합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꼬일 수 있고요. 그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언론은 개소리를 좀 작작해야 돼요. 원유를 사면 돈을 준다는 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윤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0조 경기 부양책이 발동했습니다. 직접적인 수혜주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은 좀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전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사기꾼이고요. 아마 천벌을 받을 겁니다. 네, 버드팜 님인데요. 신한 WTI 원유 매수하셨다고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샀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를 했고요. 더 이상은 매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켜볼 예정이에요. 자, 저는 이제 선물 만기를 맞이해서 투자를 했던 건데 오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삼성 WTI 원유를 사고 난 후 계속 하락하다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인데 원유 WTI도 존버해도 되는 종목인가요? 괴리율은 대충 알아듣겠는데 롤오버 비용도 그렇고 대체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원유 4월물에서 5월물로 넘어갈 때요. 21일이 만기일이었습니다. 이제 미친 소리가 난무하는 시장이에요. 잘 보세요. 웃돈 얹어 드릴게 제발 원유 사세요. 원유 조장고가 바닥나자 돈 주고서라도 원유를 팔자. 돈 줄 테니 원유 가져가라. 시장처 마이너스 유가. 원유 사면 40달러 준다. 원유 사면 덤으로 37달러 받는다고?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여기 언론사 잘 보세요. 진짜 정신 나간 겁니다. 대체 어느 미친 원유업자가 기름을 가져가면 돈을 준답니까? 저런 식으로 진짜 아무렇지 않게 제끼고 있습니다. 진짜 펜을 다 부러뜨려야 돼요, 저런 놈들. 장중 루머 조심하시란 말 제가 맨날 드리죠.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자세히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ETN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Exchange Trade Note입니다. 그러니까 ETF는 펀드를 추종하는 거고요. ETN은 파생상품을 추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렇고요. ETN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고, 자, 4월에서 5월 유가 선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벽 3시쯤에 찍었어요. 그러면 유가가 마이너스 37불이라는 건 그럼 내가 기름을 사면 37불을 받는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언론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멱살 잡고 그럼 가서 유가 사지 그래. 돈 준다는데. 돈 준다는데 가서 왜 안 사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일단 어떻게 설명드려요? 제가 단어는 좀 나열해 놨는데 대본이 없으니까 컨텐고, 신한, 롤오버, 5월 선물. 자, 5월 선물이 21일 만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콘텐고입니다. 콘텐고라서 콘텐고가 뭐냐면 선물의 가치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제가 맨날 지수 붙여넣을 때 베고데이션 콘텐고라는 게 있잖아요. 콘텐고는 미래의 가치가 더 비싸다라는 거고요. 정상시장은 콘텐고가 당연한 겁니다. 미래 가치가 더 비싸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슈퍼 콘텐고다, 울트라 콘텐고다 이런 말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유가가 더 비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유가를 만약에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예요. 자,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은 원유를 선물로 살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야겠죠. 근데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은 유가를 가져갈 건가요? 원유로 가져갈 건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WTI 원유 사신 분들 진짜 기름이 필요해 산 건가요? 아니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산 건가요? 투자죠.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기름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현재로선 그래요. 근데 지금 원유는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고 있죠. 치킨 게임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이런 우려가 심해가지고 지금 유가가 사상 최악의 상태로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월 만기가 돼서 선물 만기가 되면 유가를 자꾸 제가 말이 꼬이네요. 원유로 가져가야 됩니다. 원유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안 가져가실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월물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원유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수요보다는 투자하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제 청산을 하는 거예요. 롤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롤오버라는 건 4월을 청산하고 5월을 다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ETN이라는 상품은 결국에는 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롤오버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너무 비싼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였지? 자, 10불이었고 18불이었죠. 18불이었고 다음 달이 30불이라고 칠게요. 제가 지금 금액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8불을 팔고 30불을 사야지 그대로 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죠? 12불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가 마이너스 37불이다라고 하면 이게 원유를 사가면 37불 더 주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현재 그 WTI는 내륙의 유가를 자꾸 말고 내륙의 원유를 보관해야 됩니다. 근데 브렌트유는 유조선에 보관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비용 차이는 극심합니다. 그 유조선에 보관하는 게 더 싸겠죠. 그런 상황에서 WTI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보관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롤오버를 하면 결국엔 미래의 가치라는 건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 5월에 있는 유가를 계약했다는 건 이거를 보관해야 될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보관하면은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보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타 등등 비용들을 다 합치면은 결국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이 롤오버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롤오버까지 해결했고 ETN도 해결했고 5월 선물 37불 해결했고 콘텐고도 해결했고 신한, 타이거랑 신한의 차이인데요. 신한은 5월물, 6월물 이렇게 계속 추정하는 건데요. 타이거는 12월물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월물.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은 거예요. 예, 다음에 기회 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 회식의 여파로 지금 뇌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은 똑바로 하고 있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는 단기적으로 바이오 대북주 정책주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진단키트 투자하고 있던 걸 잊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 제가 미륵이지만 최고점에 못 팔았죠. 예,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때 공시가 뜨더라고요. 제가 팔고 나니까. 예,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건. 예, 수젠텍을 좀 팔았고요. 유진기업, 이게 대북주죠. 대북주는 슈팅주 때 팔았습니다. 유진기업. 이거는 진짜 약익절 했어요. 제가 4분할 매수를 했는데 약익절 했습니다. 자, 조비는 어제 폭락할 때 샀죠. 폭락할 때. 그 루머가 돌 때 샀습니다. 오늘 또 팔았어요. 이렇게 했고요. 단기적으로 계속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메일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보면 제가 이런 매매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결과만 보니 배가 아프대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아서 손해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단기 트레이딩이건 폭락할 때 투자했는 거는 지금 그냥 그 똥을 싸도 그냥 바로 버는 상황이죠. 그 예전부터 투자했는 거랑 다릅니다. 최근에 폭락했을 때 투자했으면 손해보기 힘든 시장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공포에 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승을 즐기고 있습니다. 공포에 사지 못하고 손절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폭락해라, 개미 다 뒤진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공개를 자제하겠습니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변동성이 계속 커질 전망이에요. 지금 외국인이 사는 척 하면서 지금 다시 팔고 있죠. 증시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악재와 호재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의 부양정책이 한 번 더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정부의 부양정책이 노란색으로 살아났고요. 나머지는 계속 보세요. 북한 회장님 신변 이상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루머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루머가 아니다. 북한의 사장님께서 신변이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증시의 하락이 크게 발생할 겁니다. 크게 발생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단기 반등을 좀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지한 다음에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하면 그때 조금 물량을 줄일 겁니다. 장중 루머는 계속 조심하세요. 자, 외신입니다. 외신은 보자. 상원이 484 빌리언 달러의 비를 승인했답니다. 이게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서포트를 이게 중기에 대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갈해 놨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지원해라라고 했는 게 승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일 프라이스가 지금 현재 가장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스탁이 높게 열렸다.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많은 가입자 수를 유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델타랑 AT&T가 그 실적 발표의 홍수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로존이 이제 ECB와 함께 더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논의를 한답니다. 이런 것들도 유로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내신입니다. 예, 7대 기간산업 대기업에 40조 수요를 한답니다. 정유 유화산업 추가키로. 자, 22일 정부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새로 조성해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 기업에 40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산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다만 안정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유지, 배당 자사주 취득 등 금지, 지원금 일부를 주식 등으로 정부에 제공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러면 다음 달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라는 건데요. 자,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일단 뭐 다르진 않겠죠. 사실 뭐 제가 거품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512조 슈퍼예산이 발생했을 때 기간산업이라고 하면 SOC랑 건설기자재 쪽이 좋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오늘 웬만한 건설이랑 건설기자재는 반등했죠.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항공 쪽,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에 1.7조를 투입했죠. 그럼 대한항공에 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진칼의 그런 루머를 대응하는 로직이 그거예요. 아시아나항공도 지원했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진칼은 지금 현재 고점입니다. 투자하기 정말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라든가 뭐 이상한 루머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식되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걸 노리고 들어갔고요. 아직은 한진칼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약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해운, 펜오션은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철강이라든가 그 원자재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왜냐? 중국이 지금 리오픈을 했죠.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내일은 수소차 관련 뉴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소차에 대한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세요. 오늘 제가 종가 베팅을 하려고 수소차 관련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웬걸 전부 다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계속 찌끔찌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소차 대장이 뭘까요? 지금 현재 대장은 대우부품입니다. 그 다음 대장이 풍국주정이더라고요. 진짜 풍국주정은 지난번 슈팅 때도 대장이었는데 이번에도 대장질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꼴대장 하나를 잡고 있어요. 꼴대장도 굉장히 오랜 기간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락장대 좀 많이 담았고요. 조선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 겸 이런 뉴스 겸 해서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산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산업은 뭐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이 있었나? 한진중공업이었나? 예. 한진가가 한진중공업을 뭐 매각한다고 했죠. 한국전력 등. 한국전력은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한국전력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KT, SK텔레콤, LG U+, 등 지금 현재 통신주는 좀 반등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을 했죠. 예, 그렇고요. 아르헨티나가 디폴트가 임박했답니다. 아휴, 그러십니까? 주식시장의 최악은 아직 다음 바닥부터 랠리. 대체 이런 의미 없는 기사는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 최악이 아직인데 다음 바닥부터는 랠리할 거래요. 뭐 어쩌라고요? 그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원유상품 죽수는 사이 금에너지 펀드는 반짝. 이거 그냥 틈새 시장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원유 때문에 손해보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정말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틈새 시장 노리고 광고하는 거예요. 야, 금 에너지 펀드로 와. 니네 손해를 메울 수 있어 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 펀드에 왜 들어갑니까 지금? 금이 지금 얼만데. 자가격리 시대에 웃는 넷플릭스 1,500만 유료회원 급증. 자가격리를 하니까 넷플릭스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유튜브랑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넷플릭스는 지금 SKT랑 소송을 하려고 하죠. 약간 그런 겁니다. 자, 현재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원유 재고는 뭐 생각보다 뭐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빨간색은 좋게 나온 거고 파란색은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예측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다고 빨간색을 그어놨어요. 이게 진짜 트루 폴스의 마법입니다. 자, 오늘 주요 이벤트는 3월 생산자 물가가 있었는데 의미는 없었고요. 내일 1분기 국내 총생산 GDP의 발표가 있고요. 기재부가 10대 규제 개선 TF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차, 수소, 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입니다. 지금 수소차는 그 현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기간 산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서 총선이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대북주, 수소차 이런 애들이 슈팅을 줬죠. 제가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바이오, 진단킷이랑 치료제는 빼놓을 수 없죠. 오늘도 치료제 하나 들어갔어요. 낙폭 과대한 그 위주의 치료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반응 노리로 들어간 거예요. 전 단기적 대응입니다. 그런 것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거는 어차피 이번에 40조 예산에 포함되겠죠. 40조 예산에 포함된다는 게 아니고 40조 예산 수혜주랑 그 서브셋이겠죠. 아마케는 취소됐고 미국 임상 종량학회, 그리고 밀렸던 바이오 컨퍼런스들이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냄새를 킁킁 맡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선취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마가 붉어졌을 때 그때 발견하는 거는 늦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단기 대응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선취매를 하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 대북주 쳐다보지도 않을 때 전 대북주 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별다른 비법은 없어요. 뭐 저라고 뭐 알겠어요. 뭐가 올라갈지. 근데 이런 뉴스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코스피는 그 장중 동안 중내 산행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장 막판에 전략 후광을 그리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결국엔 1% 가까이 올랐고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시간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시간에도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0.25% 올랐어요. 그리고 현재 미증시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갭 상승으로 시작하겠죠. 그 갭 상승을 지켜주는지 장중에 어떤 루머를 뿌려서라도 급한 폭락을 가져올지 내일 또 다이나믹한 장이 이어지겠네요. 코스피 누적과 코스닥 누적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차 잔고량은 계속 줄고 있어요.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 정도면 진짜 무한맵입니다. 진짜 무한맵이에요. 이거 외국인 기관이 지금 오줌을 주주주주 싸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야 이거 좀비야? 야 얘는 왜 계속 와? 이러고 있을 겁니다. 신용융자는 올라가라. 신용 쓰는 거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반대 매매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지표 동향입니다. 그 미증시는 반등하고 있고요. 반등의 중심에는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어요. 상해 종합은 반등했고요. 일본은 응당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또 그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본이 아주 피날레를 찍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은 그 이징,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10년물을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괜찮아지나 보다. 그 세네트가 또 484 빌리언 달러를 어프로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3개월물에 매수가 몰리고 있는 건 단기적으로는 무슨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장난 시계입니다. 저 시계 언제 고쳐질라나. 잠깐 시장폭 꺼내겠습니다. 빠르게.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일단 매도세가 또 진정되고 있지만 뭐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면 내일 매수로 돌아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선물은 베고데이션입니다. 선물이 더 싸요. 선물이 더 싼데 선물을 팔고 있다라.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도를 하거나 팔아 제끼는 건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마치 뭐 한국 시장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기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금융투자 이런 애들은 진짜 대표 매국노죠. 얘들은 뭐 근데 얘들 신한 레버리지 LP 채운다고 이렇게 판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 수치에는 ETF, ETN은 잡히지 않습니다. 보실래요? 원유 선물을 팔았다 칩시다. 삼성전자 위주로 하이닉스, SDI, LG화학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대형주 위주로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막판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로, 비차익 매수로 들어오네요. 외국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샀죠. 그 금융 투자는 따라가는 척 하다가 또 마지막에 물량을 넘겼어요. 이런 상황이고 대형주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크게 반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끌어간 시장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대형주가 오르고 그 다음에 대형주가 조정을 좀 보일 때 중소형주가 올라가지고 이런 순환매가 일어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코스닥도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고요.
어떤 종목이 상승했나? 외국인으로 보면 되겠죠. 메디톡스는 오늘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메디톡스의 하락이 멈췄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뭐 마지막에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끝났죠. 기관도 보실까요? 기관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양매수 들어왔네요. 이러면 좋을 수밖에 없죠. 둘 다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을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이 그냥 해지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바스켓 매매죠. 그런 겁니다. 자,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 색깔이 좀 흑방이죠. 예. 개인 여기만 빨갛고 다 파래지면 색깔이 별론 거예요. 시장 자체는 그닥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개인이 무한맵을 걸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종 안 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말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뭐 다를 건 없어요. S&P랑 똑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쭉 미국 주식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업종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라고 하면 안 나오지. 001이죠. 예, 차이가 느껴지죠. 얘도 오르긴 올랐어요. 예, 오르긴 올랐습니다. 쭉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예, 해외는 가만히 투자하고 있으면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랑 한국의 차이예요. 자, 그건 뭐 각설하고. 자, 멀리서 선을 몇 개 그어 보실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은 추세 트레이딩이에요. 예, 추세 트레이딩. 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 운동을 하고 이렇게 준비 운동하고 자, 선을 몇 개 그어 봤어요.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지선이죠. 반등하겠죠. 근데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반등할 만한 위치였다. 21선에 걸쳐 있었고 21선의 머리는 꺾였지만 오늘 상승함으로써 21선의 머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21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1선 쌍바닥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 외바닥을 찍긴 했지만 21선 쌍바닥을 찍으면 굉장히 수급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시장에서. 어차피 기관 외국인도 차트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 잘 통하는 시장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대로만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는 반등할 만큼 했고요. 반대로도 보면 어디까지 하락하느냐? 봤죠 이거. 여기서부터 보면 자, 이렇게 하면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 편이에요. 자, 지금 현재 조금만 더 하락했으면 여기서 반등할 판인데 지금 여기서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응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충분히 반등할 구간에서 하고 있죠. 23.6% 되돌림이 발생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하는 건 맞지만 지속 반등하느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약간 이런 느낌 나죠. 약간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가 중요한데 디램 익스체인지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봐야겠죠.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랑 같이 가죠. 움직임이.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시장이 뭐 전약 후강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투자하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기분 좋다고 하면 저도 당연히 기분 좋겠죠. 기분 좋게 방송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이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